안녕하세요. 나무처럼입니다. 오늘은 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어떻게 평소 책 많이 보시나요? 저는 주로 사실 소설책하고요, 시하고 순수문학을 주로 보고요. 고전책을 즐겨보는 편입니다. 다만 때때로 좋은 인문학 책들이 나오면 빼놓지 않고 보려고 애쓰는데요. 오늘은 사실 너무 유명한 책이죠. 너무 유명한 책인데 이 책을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사람은 또 흔치 않은, 너무 유명하긴 하나 그런 책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. 바로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입니다. 이 사피엔스에 대한 해석을, 저만의 느낌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보려고 합니다. 사실 사피엔스는 그 총균세의 영향을 많이 받은 책이죠. 총균세도 들어보셨죠?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쓴 책인데요.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이 책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하고 있어요. 역사와 현대 세계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책이다,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책은 뭔가를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설명보다 더 중요한 건 과연 인류란 무엇인가, 인간이란 무엇인가,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화두를 던지는 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이 책은 총 4부로 나뉘어져 있어요. 인지혁명, 농업혁명, 인류의 통합, 과학혁명, 이렇게 4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. 인지혁명을 읽으면서는 그냥 사실 마냥 신기했어요. 신기했고, 그 다음 농업혁명에 가서는 지금 우리 사는 세상과 그때가 별로 다르지 않구나, 굉장한 시간이 지났지만 별로 다르지 않구나, 이런 걸 느끼게 됐고요. 그 다음에 인류의 통합 부분에 가서는 나도 모르게 좀 분노 같은 것들이 생겼고요. 과학혁명의 마지막 단에 가서는 이게 지금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나, 뭔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. 자, 그럼 먼저 인지혁명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1부죠. 인지혁명이란 약 7만 년 전부터 3만 년 전 사이에 출현한 새로운 사고방식과 의사소통 방식을 인지혁명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일부 인지혁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인간의 언어에 대한 부분들인 거예요. 그럼 왜 도대체 그 수많은 동물들 중에, 그러니까 인간보다 몸집도 훨씬 더 크고 엄청난 동물이 많았는데 어째서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의 주인이 되었나,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 주인이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언어라는 거죠. 언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이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다. 호모사피엔스가 별 볼 일 없는 그저 그런 애였다가 이제 그 주인공으로 우뚝 쓴 거예요. 자, 그러면 언어는 도대체 왜 생겨났나? 언어가 진화한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요.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소문을 옮기고 수다를 떨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. 여기서 말하는 소문이란 뒷담화입니다. 뒷담화. 그러니까 그 옛날에도 수렵 채집인을 하든 호모사피엔스 시절에도 쟤는 누구랑 뭐 바람핀 것 같아, 쟤는 뭐 훔쳐먹었어, 쟤는 왜 사냥할 때 제대로 일을 안 하니, 이러면서 뒷담화를 즐겨 쓰다 보니 언어가 굉장히 발달했고요. 이 언어의 측면에서 그 뒷담화가 발달하면서 언어가 발달함으로 인해서 그 다른 책, 그 인문학 중에 그 음식의 원이라는 책이 있는데요. 거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. 그러니까 긍정적인 표현보다 부정적인 표현이 인간의 모든 언어에 있어서 3배가 더 많다,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이쁘다, 좋다, 아름답다, 이런 얘기보다 나쁘다, 못됐다, 싸가지 없다, 뭐 등등 이런 표현들이 3배가 훨씬 많은 거죠.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언어가 시작한 부분과 지금과 비교해 보면 이게 진짜 뒷담화에서 시작한 게 언어가 맞구나,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. 인간이 가지는 언어의 특징, 그러니까 동물들도 다 언어를 사용하는데요. 인간이 가지는 언어의 특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요, 허구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담겨 있어요. 허구.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요즘 엄청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문제고 미국에서도 문제고 전 세계가 가짜 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, 사실은 언어가 생기고부터 이미 그때부터 가짜 뉴스가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가짜 뉴스는 최근에 생긴 사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 더 그게 이제 조명받을 뿐이지, 그 옛날에도 허구를 말하는 능력이 언어 속에는 담겨 있었다, 이런 얘기가 쓰여 있고요. 그 언어를 얘기하면서 일부의 마지막 부분에 아주 의미 있는 말들이 등장합니다. 관용은 사피엔스의 특징이 아니다, 이렇게 단정하고 있어요, 유발 하라리는.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좀 꿈꾸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려면 나한테는 스스로 엄격해지고 남에게는 너그러워지는 이런 관용의 정신들이 필요한데요. 실제로 그렇지가 못하고 나한테는 너그럽고 남에게는 엄격한, 그러니까 관용과는 상관없는 세상을
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 사피엔스 책을 보면 이미 관용은 사피엔스의 특징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. 다음은 2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2부에서는 농업혁명이 등장합니다. 농업혁명이 다들 뭔지 아시죠? 그러니까 인간이 수렵채집인 시절에는 사냥을 하고 먹고 뭐 그냥 돌아다니고 막 이러다가 이제 드디어 정착을 하기 시작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농업혁명이 인간에게 엄청나게 큰 축복을 줬다고 생각하는데요. 사실 이 책에서는 그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죠. 이건 완전 사기다 또는 대재앙이었다 라고도 말하고 있어요. 왜 그랬을까요? 그러니까 식량은 늘어났는데 식량이 늘어남과 동시에 폭발적으로 인구도 같이 늘어났고요. 또 한편으로는 수렵채집인 시절에는 내가 배고프면 사냥하면 됐고요. 사냥해서 다들 여유있게 나눠 먹고 배부르면 쉬면 됐어요. 그러니까 노동과 여유, 그 다음 노동과 휴식이 철저히 분리되었었다면 농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해 뜨면 일하기 시작해서 해질 때까지 일하고 뭐 쉴 여력도 없이 잠들고 그 다음날 또 일하고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건데요. 식량이 늘어나고 풍족해졌는데 노동량은 점점 늘어나고 행복해지지가 않아진 거죠.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농업혁명의 가장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류는 이때부터 걱정이라는 걸 하기 시작합니다. 그 전에는 없던 단어들, 없던 개념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. 걱정이라는 게 내 인생의 인류의 어떤 무대, 연극 무대에 있어서 주인공으로 뚝뚝 쓰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요즘 수없이 많은 걱정을 하는 게 그 기원은 어쩌면 농업혁명 시대부터 시작된 거라는 거죠. 그리고 여기 농업혁명에서 또 하나 의미 있는 얘기가 나오는데요. 수렵채집 사회에서는 정치적 지배력을 가진 사람이, 그러니까 이제 앞에 리더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근육이 울끈불끈하고 몸집도 좋고 사냥 잘하고 달리기 잘하고 이렇게, 그러니까 뭔가 그 힘센 사자나 힘센 코끼리나 이런 애들처럼 등치 큰 놈이 왕이었다면 농업혁명부터는 상황이 좀 바뀌는 거죠. 그러니까 사회성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정치적 지배력을 갖기 시작합니다. 그 얘기는 지금하고도 사실 굉장히 비슷하죠. 지금 뭐 힘센 놈이 이기는 세상이 아니잖아요, 그죠? 이 힘이라는 말 자체도 옛날과는 많이 달라진 거죠. 그러니까 뭐 백두장사, 천하장사 이런 사람들이 뭐 앞에서 리더를 하는 게 아니라 사회성이 높고 사람들에게 공감 능력이 있고 리더로서의 자격을 갖출 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 지배를 갖는데 그 태초의 배경이 된 건 농업혁명 시대부터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세 번째는 인류의 통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피엔스 이 책에서,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는 사회 통합을 이루는, 인류 통합을 이루는 중요한 요건이 세 가지가 있다. 첫째 돈, 두 번째 제국, 세 번째 종교. 이 세 가지가 인류를 통합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.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세요? 맞습니다. 이 세 가지는 다 실체가 없어요. 이 실체가 없다는 말이 참 와닿지 않는 말인데요.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있는데 왜 실체가 없어? 라고 할 수 있고, 기독교라는 종교가 있는데 왜 실체가 없어?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. 자, 그럼 돈을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. 돈이라는 게 세계로 쳤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60조 정도의 돈이 있다고 치면 이 중에 6조 정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화폐나 주화, 동전 이런 것들로 존재하고요. 나머지 54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. 다 컴퓨터 서버 안에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은행의 통장을 갖고 있는 걸 그걸 전액 현금으로 갖고 계신 분은 없으시잖아요. 그 안에 통장에 숫자로 찍혀 있고 서버 안에 존재하는 거죠. 그래서 돈은 실체하지 않는 거예요. 그런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좀 그럴듯하게 설명을 해보면, 여기 책에서 말한 대로 해보면 돈은 물질적 실체가 아니라 심리적 구조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물질을 마음으로 전환함으로써 작동하는 게 돈이라고 보는 거죠. 그런데 돈, 제국, 종교 중에 결국은 돈이 가장 강력한 인류 통합을 기여하는 건 사실이에요. 그러니까 사람을 묶고 움직이게 하는데 돈보다 더 강한 건 없었던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같은 신을 믿거나 같은 왕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, 그러니까 신도 다르고 왕도 다르고 국가도 다르고 이랬던 사람들조차,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오사마 빈 라덴인데요. 오사마 빈 라덴은 미국 문화를 굉장히 싫어했고 미국 정치를 혐오했고 심지어 미국 종교도 굉장히 싫어했어요. 하지만 그도 미국 화폐인 달러는 굉장히 좋아했던 거죠. 왜냐하면 자기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돈은
국가, 제국, 뭐 종교 이런 것들 더 우위에 설 수밖에 없었던 셈이에요. 그러니까 사실 인류의 흑역사죠. 농업혁명에서 이제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고, 그 다음에 인지혁명 때는 뒷담화로 인해서 언어가 생겼다면, 세 번째 인류의 통합에 와서는 돈으로 인해서 이 부익부 빈익빈이 생기기 시작하고 경제적 편중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다른 유형의 걱정들이 생겨나는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회는 많은 전문가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좀 더 쉬운 방법을 찾아야만 했고요. 그게 바로 돈을 개발한 계기가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. 종교는 우리에게 뭔가를 믿으라고 한다면, 예, 돈은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믿는다는 사실을 또 믿는 거, 예, 그게 돈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서로 어떤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. 예, 그게 돈이 된 거죠. 그래서 인류의 통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건 돈이다,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4부에서 과학혁명이 이어집니다. 과학혁명은 핵심 내용이 뭐냐? 왜 유럽이 중심이 되었냐,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사실 왜 유럽이 중심이 되었는지 이 부분들이 그 총균세 부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고요. 총균세가 800쪽으로 이루어졌다면 그것들을 완전히 압축한 내용들이 여기에 등장합니다. 그러니까 좀 총균세를 읽기 싫은 사람들은 이 4부의 과학혁명을 읽어도 어지간하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자, 그렇다면 왜 유럽이 성공했나, 이 얘기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두 가지 요소가 작용하는데요. 첫 번째는 유럽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 프랑스도 있고 독일도 있고 뭐 여러 나라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전쟁도 많았고 뭐도 많았어요. 그런데 이걸 유럽은 스스로 분열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경쟁이라는 개념이 더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더 치고 나가야 되고 더 많이 배워야 하고 더 열린 마음이어야만 한다, 이런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유럽이 이제 급속도로 팽창하기 시작하는데요. 그래서 이게 분열이 아닌 경쟁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. 또 하나는 그 운이 좋았다는 거죠. 운이. 그러니까 총균세에도 등장하고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문학책에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공의 조건이 있어요. 성공 이퀄 재능 플러스 운인 거예요. 예. 재능이 아무리 있어도 운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죠. 그렇다면 더 큰 성공은 뭘까요? 더 큰 성공은 재능 플러스 더 큰 운이에요. 그러니까 운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. 근데 유럽은 그 땅덩어리 전체가 운도 되게 좋았던 거예요. 뭐 신대륙을 믿었던 뭐 여러 가지 착각에서부터 신대륙을 발견하고 뭐 여러 가지 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운 좋게 작용했다, 이렇게 보는 게 맞을 듯 합니다. 예, 그러다 보니 유럽이 어느 정도로 성장했냐면 1775년에는 아시아 경제가 세계 경제의 80%를 차지했어요. 80%를. 근데 1950년대에 들어서는 서유럽과 미국의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절반을 넘어서 버리고요. 중국은 5% 내로 확 쪼그라드는 거죠. 그러니까 그 부흥했던 중국도 어느 순간 훅 간 거예요. 근데 이 많은 것들이 유럽의 운과 유럽의 경쟁의식들이 이 많은 것들을 이끌어냈다. 그래서 사실 요즘 뭐 우리나라도 다이어트 어마어마하게 열풍인데요. 미국도 다이어트 굉장히 심하잖아요. 근데 미국에서 다이어트에 소비되는 그 돈들을 다 모으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상에서 왜 배고파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 사람들을 전부 먹여 살리고도 남는 돈이다.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3부에서의 그 돈들이 4부 과학혁명으로 넘어와서도 한쪽으로 또 쏠리고 막 이러면서 이제 점점 뭔가 이게 약간 암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책의 마지막에 이제 점점 마무리가 되면서 이런 말이 나와요. 7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는 아프리카의 어떤 그 시골 동네 구석에서 그냥 자기 앞가림만 하면 되는, 신경도 별로 쓰지 않던 그냥 그렇고 그런 동물이었던 거예요. 그런데 언어가 생기고 이제 뭐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뭐 인류 통합 뭐 이런 걸 거치면서 이 지구의 주인이 되긴 했는데, 지구의 주인이 됐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다른 측면으로 보면 호모 사피엔스들은 인류는 이 지구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파괴자로도 등극한 거예요. 예, 그러니까 주인은 맞지만 함께 어우러질 때 주인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우린 같이 살아야 할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땅, 숲, 뭐 산, 바다 다 같이 아우르면서
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길을 찾았어야 하는데 사피엔스는 앞서도 말한 것처럼 간용이란 특성도 없고 뒷담화에서 언어가 생긴 것처럼 남보다는 너무 개인 중심적이었던 거죠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욕심이 많아서 늘 뭔가 불만인 거예요. 뭔가 불만이고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고,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뭔가를 계속 찾아서 나선 거예요. 그러면서 동시에 이 책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들은 인간이 이제는 신이 되려고 덤벼든다. 근데 그냥 신이 아니라 무책임한 신이 되려고 덤벼들고 있다.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있을까? 이 마지막 질문으로 책을 마무리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이 알려준 많은 것들이 저에게 굉장히 쇼킹했고요. 재미있었고 흥미로웠어요.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웠는데요. 이 책은 결국은 인간의 흑역사에 관한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다시 한번 총정리해보면 맨 처음에 인간의 언어가 발달한 그 배경에 뒷담화를 했다는 부분들, 그래서 남을 험담하면서 언어가 발달했고, 근데 그 발달한 언어가 인간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줬고, 농업혁명이 시작돼서 이제 생산물은 많아지고 식량은 많아졌는데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고, 그 이후에는 인류 통합에 가서 이 돈이라는 게 생겨나면서 국가나 종교를 뛰어넘는 돈이란 막강한 매개체가 생겨났는데 돈이 지금 제대로 방향이 향하고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었고요. 마지막 과학혁명에서는 이 밑도 끝도 없는 이 이기적인 인간이 주인이 되는데, 주인공이 되는 데는 성공했으나 이 생태계 파괴자로 등극하면서 이들이 과연 무책임한 신으로 등극하면 이거야말로 가장 큰 재앙이 아닐까, 이런 얘기를 끝으로 책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. 언제고 기회가 되신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권유해 드립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